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요, 음,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사실적 읽기의 확장 버전인 추론적 읽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두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알과 받침이 두 개 있을 경우에는 뒤에 모음부터 올 때는 알미라고 해서 연음이 되고요. 자음부터 올 경우에는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지냐? 상식적으로 알과라고 말하진 않겠죠? 암과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글쓴이의 생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흔적은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작가는 지금 문화유산, 삶의 흔적, 삶의 흔적을 다 같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요.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표현과 요 표현이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요.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그리고 의식주에 관한 것이라고 작가에 대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그거보다는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작가 예전에 무슨 일 했던 거예요? 대학 교수직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위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는데 사실 농산일에 대해 젖먹이나 다름없습니다. 젖먹이는 뭡니까? 아주 영유아예요. 그러면은 농사일에 영유아나 다름없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네, 아는 것이 없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여기서는요,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무엇을 할 줄 모른다는 무엇을 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심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여기서 심미안 뭐라고 나와 있죠?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왜 절박한 생존의 문제겠어요? 지금 의식주에 대해, 농산일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밥 걱정해야 할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조그만한 화단에도 꽃이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들이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은 뭘 말하는 거죠? 농가의 뜰 말하는 것이죠. 소나무, 해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 소나무, 해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의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다. 살풍경이라는 단어 한번 보고 갈게요. 보잘것없이 메마르고 스산한 풍경. 이 표현은 농가의 뜰에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그래서 농가의 뜰에 대한 설명 1. 초라하기 짝이 없고 살풍경한데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 그렇다면 이 상록수가 나타내는 건 도시의 정원이 되겠죠. 조선식 정원. 이는 농가의 뜰과 그렇다면 이 상록수가 나타내는 건 도시의 정원이 되겠죠. 그리고 조선식 정원은 농가의 뜰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글쓴이가 선호하는 것이라고 뒤에 나오는데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 뜰이 조선식 정원이다. 잠깐 지금 어디 있어요? 시골집 뜰, 조선식 정원 앞에 있습니다. 우리 집 뜰에는 감나무가 큰 것, 작은 것 해서 7그루, 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감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7그루나 있어요. 화단에는 모란,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져 있다. 이상해요. 작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다. 배를 불려주지도 못한다. 하지만 감은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배를 채울 수가 있대요. 또 조선식 농가의 뜰만 봐도 그렇습니다. 꽃도 모란이나 작약의 뿌리는 좋은 한약재에 청포물로는 머리 감고 국화꽃은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어요. 농가의 뜰에 꽃도 무척 유용합니다. 생산문화와 소비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서까지 이렇게 두드러지는구나. 작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산문화와 소비문화가 나오고 있어요. 생산문화는 뭐일 것 같나요? 생산문화는 도시의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산문화는 농가의 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비문화는 도시의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론적 읽기에서 우리는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일상에 도움을 주는 조선식 정원이 유익하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식 정원이라는 것은 생산문화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집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작가가 생각하는 문화유산 뭐예요? 우리 집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들, 이웃들.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 물감 들이는 실험을 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풋감, 찌어라고 발음하죠. 풋감을 찌어 가롯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며 실험의 범위를 넓혀갔다. 다양한 나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다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어요. 작가는 그렇다면 배에 천연물감 들이는 실험을 왜 처음으로 시행했을까요?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다가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라는 틈틈이 만들다 보니 이제 자그마치 만든 게 50가지가 넘습니다. 50개가 넘어요. 같은 밤나무 껍질이라고 해도 정말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만큼 다양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농가의 뜰에 대해서 사진이 나와 있고요.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 물감 재료가 되는데 이런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가 가뭄에 듣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그만큼 이런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가 가뭄에 이를 만큼 없고 그리고 작가에게 있어서는 유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는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항아리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벌써 600개가 넘습니다. 이 항아리를 모으게 된 동기는 단순합니다. 도시로 떠나간 이들은 무척 많은데 다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근데 빈집에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예요. 그 이유는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보아야 이삿짐만 늘 뿐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 않아 장독대에 두고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웠어요.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의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동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그냥 이런 항아리들이 남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이렇게 만지고 앉혀보니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솜씨 좋은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그런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 분별치가 생기더니, 이제는 보면 볼수록 그냥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분별지는 없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가치를 인지하게 된 것이죠.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 호라,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 이것은 도시의 정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기르는 문화. 그럼 여기서는 자연이 숨은 주체가 돼 키워온 기르는 문화는 농가의 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버려질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이 가슴 아픈 것은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를 지양하고,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기르는 문화를 지향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